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파이어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부터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7%로 그 낙폭은 훨씬 더 컸고요. S&P 500이나 다우도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중요했던 건 경제 지표가 되겠죠. PCE 그리고 소비심리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냥 PCE 지표는 전년 대비 2.5% 상승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다만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이나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비자들의 심리는 다시 한번 후퇴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2년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소비 심리는 떨어지는 등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라는 단어를 또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국채는 오르고 또 달러는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미국 증시에서 주요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경제와 관련된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나 파월의 경제 전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상호 관세가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안에서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도 소폭으로 오름폭을 보이지만 벌써 3,100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금의 가격이 3,5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작년에 2,700달러를 처음 돌파했을 때도 정말 가파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벌써 3,10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금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도 있지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또한 시장 안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왜 비트코인이 아닌 금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펀드 매니저들의 58%는 무역 전쟁 상황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자산으로 금을 꼽았다고 하고요. 반면 비트코인은 단 3%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30년 만기 국채 역시 9%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실히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이슈 이후로 트럼프 취임 이후로 비트코인과 이 금에 대한 가격 차이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취임 이후 금은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4%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과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자산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 같은 경우는 낮은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라갈 때 수요가 동반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리스크 회피 용도로 아직까지는 사용되고 있어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더욱더 클 것으로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지난 한 주 동안 2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 회복 신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출이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유입의 대부분은 블랙락의 IBIT가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 IBIT를 통해서 지난주에 1억 7천만 달러의 상당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됐고요. 피델리티도 8천만 달러 정도를 최종적으로 유치하긴 했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분기 들어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 심리가 돌아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시 지난 한 주 동안은 긍정적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대로 쭉 매수 심리가 짙어진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긍정적일 수 있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일부터 4월인데 평균적으로 4월은 비트코인에게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줬었던 달임을 기억을 해보자면 이 부분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번 4월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5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13년에 50%였었고요. 하락폭이 가장 컸을 때는 22년도에 17%가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오가곤 있지만 4월에는 평균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4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이면 늘 글을 올리는 마이클 세일러죠.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암시의 글을 간밤에도 적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오렌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스트레치사가 이렇게 매입을 할 때마다 함께 동반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과 함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마이클 세일러의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암시의 글을 남겼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쯤 마이클 세일러는 늘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건 스트래티지사의 마이클 세일러뿐만 아니라요. 이 다른 상장사들도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마라톤 디지털에서 증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굴 업체 중에 하나고요. 상장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20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위해서 주식 공모에 나선 게 공개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15억 달러 정도 공모를 진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공모 금액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한 4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장 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증자에 나선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라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5년 안으로는 S&P 500 기업의 25%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장사 기준으로 25% 정도는 오는 5년 안으로 추가적인 매입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장사의 보유량이 66만 개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급량의 3%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2,100만 개 비트코인 중에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담아내는 상장사들이 등장을 해준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하락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 단기적인 하락의 배경에는 마운트 곡스의 물량과 또 고래들의 매도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딩 플랫폼 중 하나인 엑스네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 비트코인의 이번 단기 하락은 마운트 곡스를 포함한 주요 고래들의 암호화폐 대규모 이동에 따른 매도 우려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마운트 곡스가 이 비트코인을 활발하게 이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휴면에 들어가 있었던 고래들의 매도 심리를 움직였다, 부추겼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라던가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전반적인 이 정치 동향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크로적인 이슈와 시각들을 우리가 더욱더 넓혀가면서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거시 흐름을 주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골드만삭스 출신의 라울팔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라울팔 같은 경우는 보통 M2 글로벌 통화량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곤 하는데 이 검은 색깔 라인이 M2의 거래량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이 M2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을 3달 정도 선행하는 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M2 거래량이 쭉 빠져서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라울팔은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실제로 11만 달러를 거의 가주긴 했지만 해당 부분을 길게 유지하진 못한 채 지금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라울팔이 예측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라울팔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이 M2 통화량이 1분기를 기준으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2분기부터 4월 초부터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이 M2 통화량이라는 건 경제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측정하는 총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뭐 현금이나 예금, 저축성 예금, 금융상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현금이기 때문에 이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공급돼서 위험자산이든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즉 내일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재는 90%가 넘는 종목들의 가격 하락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8%가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1.6%만이 지금 파이어 차트 기준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1시간 단위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 파이어 스코어를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70%의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24%의 종목들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RSI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비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스코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측에서는 아직까지 약간은 좀 눌려가는 시장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4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도 97%의 비중으로 다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확인해본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M2의 공급량이 증가함과 함께 4월부터는 가격 반등을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파이어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파이어 라인을 지금 비트코인의 캔들이 밑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약세는 여전하다라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RSI에 대한 시그널이 이 그린으로 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은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28일 오전에 숏 시그널이 뜨고 나서 정말로 그 뒤로는 3일 연속으로 가격의 하락이 계속해서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 라인도 켜고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얀 색깔 장기 추세와 그리고 노란 색깔 단기 추세도 모두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파이어 라인을 밑돌고 있는 캔들 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저항과 지지 구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이 바이 3 구간에 해당하는 이 81,000달러 선까지의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해당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기회를 줘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저항 구간으로 83,490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이 공급량 증가와 함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시장 안에서의 반등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드디어 ETF가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출세가 이어지다가 비트코인과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유입이 찍혔습니다. 쭉 유출 빨간색으로 떠 있으면 유출이고요. 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만큼 유출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7 밀리언 47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3월 4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유입이 찍히면서 나름 기관들의 긍정적인 매수 심리를 지난 금요일에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잠자던 이더리움 고래의 지갑이 10년 만에 이체권이 좀 기록이 되면서 좀 투심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어디로 이체를 한지는 그 지갑 주소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10년 만에 이체가 됐던 만큼 해당 고래는 6,000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을 사기에 좋을 때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글을 남겨주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엄청난 좀 반등을 보일 법도 한데, 이 아쉽게도 주말 사이에 이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이 상폐될 수도 있다라는 좀 소문이, 루머가 돌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급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물론 장펑자오 전 CEO가 이더리움이 상폐되는 것은 루머이다라고 바로 좀 반박을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보이지 못했고요. 여기에 에릭 트럼프까지 이더리움을 사기 좋을 때다라고 글을 남겨줬음에도 이더리움의 추가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4월 중으로 마무리 지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공개된 기간은 그러한데 보통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는 추가적으로 딜레이 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제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지금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이 이더리움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레이어 2 자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 롤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성능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테이지 2 롤업이 진행되게 되면은 즉시 결제라던가 높은 결제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이 반신뢰 환경에서도 견고한 실패 복원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핵심 원칙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면 우리 파이어 차트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분석을 해주고 있을지를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찾아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파이어라인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해당 부분을 캔들이 좀 돌파를 해서 올라가 줘야 상승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3월 26일에 숏 시그널이 뜬 이후로 지속적인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켜놓고 확인을 해보자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강한 하락 채널에 대한 사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인 라인도 단기적인 라인도 모두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은 1차 지지로 1848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항으로 1848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 라인으로는 1766달러 선의 기회가 오는지도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 순으로 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추세 라인을 일단은 윗돈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리플을 놓고 가격이 고점 대비는 물론 한 40%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해 11월에 막 오르기 직전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300%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일단 지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2달러를 사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지지저항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다행히도 첫 번째 지지 라인이 2.07달러여서 2달러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 하단이 1.98달러까지도 나와 있어서 만약 2달러의 추세가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와 관련된 이슈도 보도록 할 텐데요. 솔라나의 활성 주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캔들을 그래도 나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측면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짝 완만하게 지금 가격 따지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캔들을 장기 저항을 뚫고 올라와 준 만큼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걸지 같이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코인 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퀵, 카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RSI와 시그널에 대한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코인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음 날에 있을 4월 2일에 있을 상호 관세가 되겠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연일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 이후로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러니까 이슈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투심을 더 위축시키는 오히려 악재도 받아들일지 일단 4월 2일까지 좀 대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변화를 보이진 않는 채 오히려 하방에 대한 압력을 다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매일 아침에 시장 분석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파이유 시황은 다시 화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